오늘 이 시간에는 고양시와 경기도 발전을 위해 아주 열정적으로 활동 중이신 국민의힘 이상원 경기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여기 앞서 여기 우리 스튜디오에 들어올 때 그 피지컬이 되게 아주 압도적이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일단은 우선 우리 굿모닝 오비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 카메라 보고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이 예전에 우리 이창명 이윤아 MC가 할 때 그때 한번 네네네. 출연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기억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오늘 처음 뵀는데 그 피지컬 얘가 왜 피지컬을 말씀드리냐면 우리 의원님이 야구를 하셨어요. 야구를. 맞습니다. 예. 주 포지션은 뭐셨습니까? 저는 외야수였습니다. 예. 외야수 거포형 타자였을 것 같아요. 왠지. 중장거리 정도 됐고요. 지금은 제가 좀 많이 이렇게 불었는데 그때는 되게 말랐었어요. 그랬구나. 그래갖고, 네. 예. 근데 왜 야구는 계속 안 하시고 왜 갑자기 정치계로? 대학교 때까지 그 대학교 1학년 때 야구를 그만뒀어요. 그때 이제 시합하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그 스윙 한 번으로 허리 다쳐갖고 야구 그만둔 케이스가 접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야구를 뭐 초중고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대학까지. 어떤 야구와 정치 뭔가 좀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지금 많은 우리 유권자들 만나면서 우리 국민들 시민들 만나면서 어떻게 야구 하셨던 게 도움이 됩니까? 저는 도움이 상당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좀 정치 생활 해보니까 끈기가 있어야 되더라. 그리고 근성이 좀 있어야 되더라. 근성 중요하죠. 근성. 왜냐면 이게 시민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으시잖아요. 예. 그럼 그 민원을 시나 도랑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의 근성이 없이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이 원샷 원킬이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예. 예. 한번 계속 또 문 한 번 두드린 거 또 한 번 두드려야 되지. 맞습니다. 그렇죠. 그때 운동하시면서 근성을 길렀다. 네. 예. 좋습니다. 그런데 또 의원님은 좀 경력이 되게 화려해서 요건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이 금융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래서 예전에 그 재테크 관련 너튜브를 또 운영하셨다고요. 네, 했었습니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뭐 재무주치 닥터 이재무라는 그 이름을 예. 그 낭만주치 닥터 김사부인가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그거를 네. 보다가 재무주치 닥터 이재무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예. 우연치 않게 그냥 시작을 했는데 첫 영상 두 번째 영상에 그냥 알고리즘을 타버린 거예요. 예. 그래갖고 구독자가 바로 막 10,000명이 넘어버리니까 예. 최대 몇 명이었어요? 저는 4만 명, 4만 5천까지 했다가 지금 좀 빠진 것 같아요. 4만 명까지. 지금도 하고 계세요? 지금은 아예 안 합니다. 예. 네. 그래요. 그래서 좀 쏠쏠하게 좀 버셨을 것 같아요. 쏠쏠했죠. 그러니까 도의원 하시기 전까지는 이제 다른 경제 활동 하시면서 이 너튜브도 운영을 하시고. 맞습니다. 그래. 근데 잠깐만 왜 닥터 이재무예요? 뭐 그냥 예. 사람들의 재무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재무주치 재무 담당. 닥터 이재무 이렇게 그렇구나. 해갖고 이름을 붙였던 거죠. 저는 또 이상원 의원님께서 개명을 하셨나 싶어가지고 그런 얘기 옛날에 많이 들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유쾌한 우리 이상원 의원님과 함께 저희 본격적으로 그 지역구 얘기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 얘기 또 맞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지역구가 고양이에요. 고양. 네, 고양 맞습니다. 일지구 맞죠? 네. 일지구. 근데 아무래도 고양 하면은 이제는 저도 이제 좀 진행을 좀 꽤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고양 하면은 K컬처.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이런 게 딱 등식이 성립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 고양시의 최대 수건 사업이자 있었던 게 이제 K컬처밸리인데요. 예. 그냥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딜레이가 됐습니다. 계속 어떤 행정적인 문제도 있었고 예. 또 여러 가지 개발 계획 변경이 좀 있다 보니까 계속 딜레이가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경기도가 갑자기 작년 6월에 해지를 하게 됐죠. 예. 해제를 해버렸죠. 나 못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고양 시민분들이 지금 많이 들고 일어난 상태고 예. 지금도 현재 진행령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냐라는 고민들이 있는 걸로 예. 제가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업체를 공모하고 있는데 예. 저도 어저께 기사를 봤어요. CJ가 원래 이거를 주도하고 있었는데 예. CJ가 참여하지 않겠다.
라는 얘기를 해, 기사가 나와서 예. 사실 오늘 또 들어가서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제일 유력했던 게 CJ인가요? 원래 CJ가 진행을 하고 있던 사업이었죠. 그래요? 네. 이 경기도가 토지도 좀 이렇게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고 예. 그리고 토지도 그 사업 부지도 예. 공시지가 뭐 1%에 주고 뭐 이런 사업이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CJ가 결론적으로는 그 처음에 디즈니 파크 같은 디즈니랜드 같은 그런 사업을 구상하다가 야 이거는 시장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K컬처가 계속 상승을 할 테니까 공연장으로 짓자라고 해서 이제 개발 계획이 한 4차례 5차례가 변경이 됐던 예. 사업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는 2만 명 규모의 공연장이 지어지는 아레나. 아레나 예. 아레나 사업을 진행하고 그 앞에는 뭐 88층짜리 호텔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옆에는 커머스, 뭐 예. 면세점 같은 이런 커머스 형태의 상가가 들어오기로 돼 예. 있던 사업이에요. 되게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예.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됐다면 얼마 전에 고양시 종합운동장에서 G드래곤 콘서트가 있었어요. 예. 엄청나게 핫했었죠. 근데 핫했는데 봄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좀 날씨가 좀 이상했잖아요. 되게 따뜻해져야 되는데 되게 추웠잖아요. 예. 그래서 아티스트도 곤욕이었고 관중들도 곤욕이어서 그 콘서트 예. 자체가 평가 자체로는 좀 안 좋았다. 콘텐츠는 좋았지만 뭔가 부대 시설이라든가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뒷받침 못해줬다. 예. 그만큼 한국에 이런 공연장이 이 대규모 공연장이 예.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예. 또 해외 아티스트들도 한국에 내한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한국에는 이 글로벌 공연을 담을 만한 공연장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 이 K컬처밸리가 굉장히 기대되는 사업이었고 대한민국의 K컬처의 밑거름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단번에 해제가 되면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예. 있었던 사건이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뭐 대안이랄까요? 이 GH 현물 출자 동의안이 이 경기도 의회를 통과를 했잖아요. 네네네. 예. 그건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좋은 소식이죠. 예. 네. 저희가 이제 그 CJ가 저희한테 이제 한 500억, 1,320억에 샀던 땅이 있어요. 예. 그 토지를 계약 해지가 됐으니까 그럼 경기도가 다시 받아와야 되잖아요. 예. 그 받아온 토지를 이제 GH에 현물 출자를 해준 그 케이스인데 예. 왜냐면 사업을 경기도가 하는 게 아니라 이번 GH에서 주도로 예, 진행을 예. 하거든요. 새로 다시.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출자 동의안이 처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됐었던 예, 거죠. 원래는 계획이 없었던 일이지만 네.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현물 출자 동의안이 예.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됐고 그 당시에 또 김동연 지사와 양 당 간에 예. 좀 합의가 안 돼서 회기에서 이 동의안 자체를 계속 무산됐었어요. 이 동의안 처리가. 좀 쉽게 통과되지는 않았군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동의안을 처리하는데 우리 또 의원님들이 많이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저도 계속 양당 좀 예. 협의 중심에 있었고 그 중재를 많이 하셨군요. 네. 근데 의원님 당연히 이제 의원님 포함해서 이제 경기도 의회분들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고향 시민들, 우리 시민단체들도 이 정상화, 이 컬처밸리를 위해 정상화 위해서 많이 노력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총선 이전부터요. 그 2024년 그러니까 협약 해제되기 전부터 23년 12월부터 한겨울에 그 공사가 다 멈춰 있으니까 예. 시민분들이 나가가지고 빠른 촉구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이제 CJ 입장에서는 예. 뭐 지체상금이나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예. 국토부에 이제 PF 조정안을 내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감사원 컨설팅을 받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진행이 되던 건인데 예. 국토부에서는 아 너네 이거 지체상금 이거 감면해줘도 배임 아니니까 예. 이거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그랬는데 경기도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국토부 PF 조정안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린 그대로 못하겠다 예. 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도 경기도가 예. 어쨌든 상위 기관이고 거기서 PF 조정안이 나왔으면 그 조정안대로 좀 유들유들하게 하는 게 저는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게 꼭 FM만이 아니라 이게 정치이지 않습니까? 정치.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좀 적극 행정을 하더라도 시민들이 원하고 예.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고양시가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2만 명이 넘는 대규모 공연장을 유치할 수 있고 예. 하는 부분에서 공공의 이익을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사실 굉장히 실망스럽고 예.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우리 고향 시민들 보니까 이제 국민동인 청원까지 하셨어요. 네. 예. 많은 그 어떤 민원들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네, 맞습니다. 예. 뭐 기억 남는 게 좀 있으세요? 이게 국민청원이 들어가서 그 경기도에도 청원이 있잖아요. 예. 그것도 해서 국회까지도 이 내용이 전달이 다 됐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시민분들이 사실 그 겨울에 아까 제가 겨울에 그 추운 날 축구 건의도 하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24년도 여름에도 이 해제가 되기 전 그다음에 후 계속 땡볕에 나오셔가지고 경기도청에 나오셔가지고 예. 시위하시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시위하시고 예.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경기도는 그냥 경기도 할 말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경기도에서 100인의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예. 사업을 이제 어떻게 다시 정상화시킬 거냐를 논의하겠다고 했었어요. 예. 그 과정에서도 이렇게 고생한 시민과 시민단체들을 다 배제하고 예. 자기들이 랜덤으로 100인의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풀어내겠다라고 했는데 그 안에도 문제가 많이 좀 나오기도 했었고요. 예,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도의원님들과 이 고향 시민들의 어떤 노력으로 이 그 GH 현물 출자 동의안 요게 좀 통과돼서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고 이제 빨리 좀 사업이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럼 관련해서 요거 앞으로 이제 K컬처 밸리의 미래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일단 오늘 좀 들어가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어제자로 기사가 그 K컬처밸리에 CJ가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예. 의사를 밝히면서 그러면서 이 사업이 어디로 갈지 사실 오늘 좀 예.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관련해서 좀 새롭게 나오는 얘기 있으면 또 다음번 출연하실 때 그때도 네, 업데이트 고맙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예, 지금 의정 포커스 이상원 국민의힘 경기도 의원과 지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좀 다른 주제 한번 이번에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중소기업 경제 위기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요즘 좀 뭐 물가가 뭐 비싼 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요. 맞습니다. 특히 또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 우리 사장님들 많이 힘들어 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그 의원님께서 경기도 중소기업 경제 위기 대응 지원 조례안을 만드셨어요. 네네. 네, 좀 관련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요즘 뭐 말씀하신 대로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뭐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죠. 예. 그래서 복합적인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중소기업들이 많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경기도에는 전국의 중소기업 26% 이상이 밀집해 있는 맞네요. 곳이기도 3분의 1 가까이 있네요. 네, 예. 합니다. 근데 저희 경기도는 예. 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로 지정받지 못해서 예. 중앙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도 차원에서 예. 독자적으로 대응 체계를 좀 마련하려고 예.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무래도 이번 조례를 제일 반기실 분은 이 중소기업 사장님들일 텐데 네네네. 이거 어떻게 좀 어떤 경로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얼마나 또 빠르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조례에 명시해놓은 내용들은 예. 긴급 경영자금 지원이나 예. 아니면 판로 수출, 그다음 법률, 뭐 세무 예. 이런 분야에서 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창구를 설치하고 예. 그리고 현장 중심에서
좀 행정 절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래서 현장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의 협력을 신속하게 대응하자라는 취지로 예. 그 체계를 갖추자라는 예. 형태로 지금 마련이 됐고 지금 경기도에서도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예전에 경기도에 보니까 경제 위기 대응 시스템 이런 게 좀 있었다고 해요. 네네네. 예, 근데 이거하고는 좀 많이 다른가 봐요. 경기도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이 있는데요. 예. 그 조례가 있는데 지금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가동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었고 기존 조례는 예. 경제 위기를 진단하고 음. 경보를 발령하는 역할을 하는 거였고 예. 제가 발의한 조례는 위기 징후가 확인됐을 때 예.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했던 내용들을 지원해드리는 예. 실행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거는 그냥 제도만이었는데 이번에는 네. 경제 위기 이 정확한 이름이 경기도 경제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맞습니다. 운영 조례입니다. 네네. 예,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도움을 받으실 분들을 위해서 좀 촘촘하게 마련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네, 근데 이번 좀 어떻게 잘 실행될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긴 해요. 맞습니다. 예.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도 어렵지만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사실 저희 경제 기반이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너무 잘 파악하고 있어서 빠르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 뭐 빠르게 진행된다면 언제쯤 저희가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지원들을? 지금 이미 실행은 되어 실행하고 있어요? 네, 실행은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경보 발령하는 역할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이전에 예. 경제 위기 대응 시스템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 저희가 바로 긴급 경영 안정 지원이나 뭐 수출입 피해 기업을 컨설팅한다든지 예. 판로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로 지금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주제 하나 좀 다른 거 하나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학생 현장 실습생 권익 보호와 관련된 조례안인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대학생들이 현장에 나와서 실습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단순한 업무 경험이 아니라 학생들이 어떤 진로를 설계하고 예. 그다음에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상처받는 사례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현실을 좀 파악을 했었거든요. 예. 뭐 어떤 그래서 뭐 특별한 사례가 있었나요? 실제로 예. 대학생 민원인을 직접 만난 적이 있는데요. 예. 이 학생이 모 기관에서 4주간 현장 실습을 진행했는데 정해진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 단순 반복 업무 있잖아요. 뭐 프린트해라 뭐 해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만 계속 맡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하루 종일 이게 자료 복사하고 정리하고 이런 일들을 대학생들이 경험하게 되면 예.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내가 꿈꾸던 그 회사 생활인가? 예. 이게 내가 꿈꾸던 미래의 내 생활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의감을 많이 예.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좀 제도적으로 좀 개선해야겠다라고 해서 대학생 현장 실습생 권익 보호를 위해서 예. 권익 보호와 그다음에 실습 환경에 대한 개선을 예. 담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 조례안이 발효가 되면 어떻게 실질적인 변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조례 7조와 8조에는 예. 현장 실습생의 인권 침해, 예. 부당한 업무 강요, 안전 사고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 보호 조치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담이나 지원 그리고 지원 체계를 좀 연계할 수 있도록 예.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실습생 스스로도 자기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네. 이 실습생을 받는 기업이나 어떤 기관들 좀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또 내용에 담은 게 뭐냐면은 경기도가 실습 기간에 실습 환경을 수시로 점검하자 예.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실태 파악을 할 수 있게 조례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관련해서 그러면 그래요. 윈윈 나는 현장 실습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귀 기울여야 되실 것 같아요. 네네네. 예.
뭐 관련해서도 뭐 정례에서 뭐 조례안 입법이 뭐 되고 있죠. 지금 저희 조례도 담겨 있는데 예. 경기도가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현장 실습 기간에서 예. 실습 기간에 대한 또 지원이 있어야 이 학생들이 실습을 왔을 때 예. 무언가 학생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10조에는 실습 기간에 대해 좀 실습 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뭐 거의 끝날 시간 돼가지고요. 저 의원님 그 아까 뭐 K 고양 컬처밸리 기타 등등 해서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 저 끝으로 우리 고양 시민 그리고 굿모닝 오베이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3년째 경기도 의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민이나 우리 고양 시민분들이 많은 애로사항들과 행정에 대한 많은 민원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들이 저는 우리 도민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시민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민원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이런 민원들이 발생했을 때 좀 빠르게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바로 도민의 삶과 직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청취자분들도 앞으로 저희 경기도의회 이상원이라는 의원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또 다음번에 또 관련돼서 저희들이 또 모실 테니까 그 K컬처밸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이상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